네, 안녕하세요. 바로 이어서 주간 부동산 동향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첫 번째 주입니다. 7월 첫 번째 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야 될 것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슈, 주택, 상가, 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6.17 대책이 워낙 셌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그냥 그 이후에 후속 조치도 안 나오고 그냥 시장을 관망하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슈들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 한번 볼게요. 이달 나오는 추가 대책, 6.17이 좀 시장이 반응이 안 좋다, 또 많이 오른다 이랬기 때문에 취득세, 보유세, 청년 부담 줄이고 다주택자에 집중하겠다. 두 번째, 6.17 대책 나오자마자 서울 전셋값이 폭등하고 있는 조짐이 보인다 그럽니다. 그래서 서울 전셋값부터 잡는다. 그다음에 상가, 6.17 정책 효과 다 요번 주에는 6.17 나오고 나서 효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피스텔 매매량, 거래량이 급증했습니다. 자, 설명드리면 6월 17일 추가 대책이 강력하게 나오는데 오히려 다른 쪽에서 전셋값 같은 게 뛰고 6.17 정책 효과로 오피스텔, 오히려 집값 아닌 대출을 막아버리니까 6.17의 핵심은 대출 막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것이 거래량이 급증합니다. 다 빼버리겠죠. 이제 그다음에 보유세 가져왔습니다. 자, 7월부터는 이제 재산세 내기 시작하고요. 7월, 9월 재산세 내고 12월에 종부세 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급등으로 세부담 상한이 속출했다라는 이슈, 주택, 상가, 세제 이 네 가지를 갖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간 부동산 동향 시작합니다. 자,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나오는 추가 대책, 취득 보유세, 청년 부담 줄이고 다주택 집중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 포괄 정책을 정권으로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아예 다 하는 걸로, 뭐까지, 세금까지요. 그 다음에 생애 최초 취득자랑 신혼부부는 취득세 감면합니다. 2.2%입니다. 농어촌 특별세까지 감면한다 그러면 4% 정도가 되겠죠. 4.4% 이렇게 나올 겁니다. 투기 수요 보유세를 대폭 강화까지 거론됐습니다. 어쨌든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사실상 정권을 위임해서 청년층 물량 공급과 세금 감면, 자주택 투기 수요엔 보유 부담 강화까지 했습니다. 자, 어떻게 가는지 봅시다. 자,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이런 거 생애 최초로 사시는 분들은 예전부터 그랬었지만 반드시 특별공급 물량을 사십시오. 이거는 예전 한 20년 전에도 마찬가지, 1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가가 주는 겁니다. 많은 혜택을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정부가 부동산 현안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의 보고 내용을 외부에 알린 것은 드문 일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6.17이 잘 안 먹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포등 풍선 효과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잡는 대책 계속 나올 겁니다. 자, 청년층 생애 최초 아까 말씀드렸고요. 단 공공 분양에 한해서 무주택 서민 4인 가구 월소득 662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반드시 이거 하십시오. 그 다음에 청년층 취득세 감면 혜택인데요. 여기 내용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3억 원, 수도권엔 4억 원 이하 주택을 사는 거니까 4억 원에 대해서 50%를 또 감면하니까요. 2.2%를 때리면은 한 취득세 중에서 한 440만 원 정도 아끼실 수 있고요. 농어촌 특별세까지 감면이 된다 그러면 880만 원 정도 청년들은 아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낄 수 있으면 아껴서 사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또 대출 금리를 청년들한테는 추가 인하하고 조건은 대신 엄격하게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청년들은 움직여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요 부분은 자, 내년 하반기 9천 가구 사전 청약으로 공급하겠다 그랬고요. 추가 물량 확보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용산의 7만 가구도 계속 공급 대책도 세우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율도 보유세 세율도 4%로 저번에 결정됐었죠. 종부세 세율이죠. 최대로 그냥 다 잡겠다 했는데 그것도 더 높인다고 합니다. 어쨌든 현금 부자 얘기가 나오니까 또 핀셋으로 현금 부자들을 빼낼 것입니다. 자, 전셋값입니다. 6.17 대책으로 서울 전셋값도 잡히지를 않으니까 보십시오. 5월, 6월에 갑자기 그냥 뛰기 시작했죠. 어마어마하게 뛰는 겁니다. 이거 사실은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전셋값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6.17 부동산 대책에 의해 서울 전셋값이 폭등해서 그렇다.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임대 3법 뭐였었죠?
계약갱신 청구권, 뭐 무조건 이제 한번 하면은 이제 4년 동안 계속 살 수가 있고요. 살면서도 5% 이상은 전월세 상한제 맞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서울 전셋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뒤에 대한 얘기들은 유튜브에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지 찬반 양론이 있으니까 균형 있게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할 거냐? 14만 구 임대주택 공급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뭐 지역 규제와 금융 규제만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공급, 임대사업, 투기소득 환수까지 한꺼번에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6.17 대책이 금융규제가 되게 썼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도 조정지역 같은 거 다 만들었죠. 자, 어떤 대책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7 정책 효과로 오히려 이제 그 주택 같은 거 또는 아파트가 되니 그 규제가 심해지니까 오피스텔이 이제 올라가는 형태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서울 오피스텔 매매 가격 지수는 0.03 올랐고요. 1월부터 5월 거래량도 5,313건. 그 다음에 56.3%나 늘었습니다. 6월 최종 신고 거래량은 1,000건이 넘을 것이다. 되게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정고점도 돌파하는 오피스텔 늘어나고 있고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사에서 타워팰리스, 뭐 하이페리온 이런 것도 오피스텔로 봐서 기사 신빙성이 갑자기 확 떨어지긴 하는데요. 자, 어쨌든 뭐 6.17 대책에서 오피스텔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큰 거에서 간다. 신빙성이 떨어졌다라는 거는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신빙성이 떨어졌다기보다는 오피스텔 우리가 살 수 있는 작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습니다. 자, 다음 세제 마지막입니다. 보유세 이제 7월, 9월 재산세 주택 50% 내고 건물을 7월 달에 내고요. 토지는 이제 9월 달에 내죠. 그래서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 납니다. 그런데 껑충팅 공시가격으로 인해서 고가주택의 경우 세부담 상한에 육박하는 사례가 소출할 것으로 보인다 그랬는데요. 자, 어느 정도나 뛰었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공시가격이 14% 올랐고요. 올해도 14%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냐면 옛날에 예전에 주식이 상한가가 15%일 때 5번 치면 2배 됩니다. 그렇죠? 요즘은 30%니까 3번 치면 가격이 2배 되죠. 14%는 또 누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2번 치면은 28% 올라간 게 아니죠. 거의 한 30% 정도를 더 내고 있는 겁니다. 자,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6.33, 지난해 9.42, 0.39% 하락했습니다. 실제로 종부세 공시지가 약간 작년보다 상승률이 하락했습니다. 빠졌다는 게 아니고 상승률이 하락했는데요. 서울은 6.82%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대상자가 60만 명 정도 됩니다. 뭐 한 분당 인구의 한 반 정도는 다 내는 거네요. 그죠? 그다음에 세액은 3조 정도였었는데 전년 대비 12만 명이 늘었고 세액은 1조나 더 거쳤다 이럽니다. 아니 뭐 세금이야 뭐 내야지 되겠죠. 자, 다음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금 폭탄이 실제로 보유세가 좀 많기는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뭐 현실화 되겠죠. 오늘은 자 주간 부동산 6.17 대책 이후의 시장 상황 정도가 이번 주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